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베이크 대 헤이렌베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토트넘에게 0대4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하, 예제의 기동성과 온더볼 능력을 이용해 역습 전략으로 토트넘을 상대로도 꽤 괜찮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예상외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쉬웠죠. 휴식일이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선수들을 제외하고 슐럽과 아예우 등의 선수들이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 시즌 이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문제죠. 측면 자원들이 죽으면 중앙에서의 전개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꽤 두드러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4승 1패로 좋았는데 1패의 상대도 첼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유의 압박 전술이 하위권 팀을 상대했을 때는 나름 잘 통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10월 29일 이후 6연패를 달리고 있으며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노팅엄에게도 0대1로 패하면서 꼴찌로 내려앉 또 말았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이뤄지는 상대의 움직임에 전혀 대응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대 측면 공격수에게 항상 1-2 상황을 내주었고 루즈볼 경합 능력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브라이튼과 팰리스의 공격 전개 방식과 팀 기조가 브라이튼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팰리스의 로테이션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우스햄튼이 루즈볼에서 경합 능력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격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존스 감독은 측면으로 롱킥을 붙여주고 루즈볼을 미드필더들이 차지하면서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결국 미드필더진이 경합에서 밀리게 되면 워드 프라우즈의 킥 능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아담스와 암스트롱을 향한 롱킥으로 역습을 나갔을 때 비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하센휘틀 시절 전방을 향한 롱킥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대응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수의 핵심인 경합 능력에서도 별다른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팰리스도 중앙 공격 전개가 매끄러운 상황은 아니고 주전들을 총출동시킬 상황은 아니라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사우스햄튼을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웨스트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저력이 매우 대단한 모습입니다. 홈이라는 이점은 있었지만 리버풀을 3대1로 제압하면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꽤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죠. 팀의 주포인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미 최근에 웨스트햄을 2-0으로 잡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 있을 것입니다. 역습과 세트피스 위주의 전술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토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롱패스의 비중을 줄이고 위사를 중심으로 한 돌파 위주의 역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성과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올 시즌 아스날에게 0대3으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홈 패배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브라이튼과 상위 전력인 첼시를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장점도 꽤 훌륭한 편. 중앙을 틀어막고 500을 가동하게 되면 리그에서 상위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도 쉽게 돌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웨스트햄은 리즈를 상대로 2대2로 비기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강등권으로 추락하는 것은 면했지만 최근 4경기 무승으로 분위기 반전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웨스트햄은 브렌트포드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장인이었던 브렌트포드의 전략에 당하고 말았는데 올 시즌 웨스트햄인 세트피스에서 1골밖에 실점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상대가 브렌트포드라는 점에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로 2골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코너킥에서 골문을 3번이나 열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은 철저히 측면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크레스웰과 쿠팔의 킥과 왕성한 활동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폼이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브렌트포드의 수비진들이 전반적으로 신장이 커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 전략으로는 공략이 어려운 상대입니다. 브렌트포드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토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드리블과 역습 전술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웨스트햄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전반적인 선수들의 폼 저하로 인해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의 수비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울버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브렌트포드에게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강팀들 상대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상대이기는 했으나 4연승을 달리던 리버풀이었기에 기세를 올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선거죠. 빡빡한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부상자가 많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뎁스는 처참한 수준으로 로테이션 없이 누네스 등 기존 자원들이 FA컵에서도 혹사당해야 하는 구조죠. 직전 경기에서 누네스가 보여준 처참한 경기력을 감안하면 울브스의 나아진 수비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누네스는 EPL에서 빅찬스 미스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는 비상인데 경미한 부상으로 지난 경기에서 교체된 반다이크의 부상이 꽤 심각하다는 외신의 보도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나마 마팁 코나트로 센터백을 구성할 수 있어 공격진보다는 나은 편이고 울브스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큰 수비적 흔들림은 없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울브스는 아스톤 빌라에게 1대1로 비기면서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승점 3점을 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지만 공격적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리버풀전은 오히려 상성상 앞서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기조가 일단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플랜이기 때문 로페테기 감독은 양 윙을 포덴세, 황희찬으로 구성하면서 측면을 직선적인 자원으로 구성하는 타입입니다. 상대의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상황에는 직선적인 드리블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66분에 교체 투입된 역습 특화 자원인 쿠냐의 선발 출전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점을 아예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쉽지만 올 시즌 리버풀이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점 최소화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점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높은 라인이 직선적인 양 윙어들에게 공략당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